우리가 이번에 뭘 한 거야 도대체? 정상회의를 한 겁니다. 정상회담. 그럼 정상이 와야죠. 근데 도대체 왜 얘는 안 오고 왜 이 양반이 왔냐 이 말이야. 이거 졸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5월 26일, 27일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총리, 그리고 중국의 총리 같은 정상급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만났죠. 근데 이번에 뭔가 좀 특이한 거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하거나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한일중? 한일중 생소한 단어가 좀 들렸어요 이번에.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몇몇 사람들은 윤통이 친일파라서 한중일이 아니라 한일중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아보니까요, 한국 언론이나 대중들은 대부분 옛날부터 한중일이라고 해왔는데 정부는 항상 거의 한일중이라고 해왔습니다. 자, 가운데 누구예요? MB야. 2010년에 했던 한중일 정상회담입니다. 한일중. 자, 제3차 뭐라고 적혀있죠? 한일중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미 옛날부터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일중이라고 해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번에는 정부가 정말로 아주 강력하게 언론들도 한중일이라고 할 게 아니라 한일중이라고 해야 된다. 좀 요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도 이걸 했거든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중이라고 했어요. 근데 2019년에는 한중일로 바꿔서 말합니다. 기자회견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근데 당시에도 외교부 공식 보도자료에서는 계속 한일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해왔어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한창 이제 불매운동도 있었고, 그죠? 수출 규제도 일본이 이제 한 거니까. 자,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요, 이게 회담 공식 명칭이 나라마다 다 달라. 지금 오피셜이 뭐냐면은 개최 순서대로입니다. 개최 순서대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셋이서 같이 이제 정상회담을 계속 하자, 주기적으로. 요거를 제일 먼저 했던 게 2008년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08년에 제일 먼저 하거든요. 어디서 했어? 일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엔 중국에서 했어요. 2010년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MB가 가운데 있자 한국에서 했어. 한일중 정상회의 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지면 개최 순서대로만 따지면은 일중한 정상회의입니다 원래. 근데 지금 중국은 중일한 정상회의라고 부르고, 일본은 일중한 정상회의라고 부르고, 한국은 한일중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 얘기가 달라.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이 명칭과 관련해서 한일중으로 하든 뭐 한중일로 하든 이거를 별로 뭐 의미 부여를 크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자기 나라 이름을 맨 앞에 붙이는 건 맞다. 어느 나라든 간에. 그러면 이제 일중한이든 한중일이든 한일중이든 뭐든 간에 일단 한국이 맨 앞에, 우리나라는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도 중국을 맨 앞에 붙이고 일본도 일본을 맨 앞에 붙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개밖에 없지. 그러면 한중일 아니면 한일중이잖아. 근데 이제 옛날부터 한일중이라고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먼저 개최했던 게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을 맨 앞에 우리는 두고 그 다음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근데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는 정부가 아니라 언론들조차도 한일중으로 해라,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이번부터는 하필이면 윤석열 정부부터 왜 갑자기 정부는 한일중이라고 했어도 언론들은 한중일이라고 했었는데 왜 이번부터는 언론들조차도 한일중으로 하라고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느냐, 왜 나왔느냐. 자, 지금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부터 대놓고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다. 미국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 일본이 중요하다. 그 다음 중국, 그 다음 러시아, 그 다음 북한. 지금 이렇게 보겠다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옛날에 북한이랑 미국이 정상회담 하면은 트럼프랑 막 그 김정은 만났었잖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불렀었어요 원래는. 그죠? 근데 이거를 미북으로 바꿔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북러 정상회담도 러북. 최근에 했죠? 정은이랑 푸틴이 만났잖아. 요것도 어감이 원래 같으면 북러 정상회담 이렇게 불렀던 건데 러북.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 이제 북중북. 중북. 근데 사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그 외교적인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이제 부를 것이다, 지금 이런 거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굳이 티낼 필요 없거든요. 기존에 원래부터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냥 부를게라고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우선순위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마다 티를 내겠다는 건데, 저게 대놓고 저렇게 저런 거로 티를 내려면요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영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굳이 니네보다 얘네가 더 중요해라는 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연하게 하려면은 얘네를 우리가 끌어올고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이 그런 나라는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최소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끌어당겨가지고 막 쥐고 흔들고 그럴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저런 걸 티를 내는 게 글쎄요. 이거 지금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한가 봐요. 이거를 굳이 이렇게 단어 같은 거로 티 낼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그 수출 주도형 국가고 주변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이런 외교 순위를 굳이 티 내는 거는 외교의 폭을 좁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학자들도 꽤 있나 보더라고요, 지금. 자, 어찌되었든 항상 궁금했어.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이번에 저는 이제 한일중이라는 게 어감에 잘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이번 라이브에서 한중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어감이 안 맞아서 이번에 자 어찌되었든 한중일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자, 근데 궁금했어. 나 너무 궁금했어, 진짜로. 간다요도 궁금했지만 여러분들도 너무나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번에 뭘 한 거야 도대체? 정상회의를 한 겁니다. 정상회담. 그럼 정상이 와야죠. 근데 도대체 왜 얘는 안 오고 왜 이 양반이 왔냐 이 말이야. 이거 졸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이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참석했지. 일본은 총리가 정상이니까 총리가 참석했지. 여기는 그러면은 이 양반이 와야지. 왜 안 와? 중국은 총리가 왔어요. 중국은 총리가. 국가주석이 안 왔어요. 그죠? 자, 원래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중국의 총리가 누구였어? 우리 오랫동안 봤습니다. 리커창. 얼마 전에 죽었죠? 지금 이 양반 다음 총리가 지금 중국에서 리창.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 헷갈려. 리커창 다음이 리창이야. 이 사람은 리창인데 이 양반이 이번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알아봤어요. 도대체 이 정상회의에 어떨 때는 시진핑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총리가 오기도 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도대체. 중국은요 지금 이런 기준이 좀 있더라고요. 정치, 국제정치, 안보 관련된 거면은 내가 간다. 경제, 무역 요런 쪽이면은 이 양반이 간다. 좀 요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들어보니까 솔직히 뭐 딱 부러지게 나눴다기보다도 좀 요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급이 있어. 급. 니네 별로 이번에 만나봤자 별거 없잖아. 그럼 리커창 보낼게. 좀 요런 거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니면은 푸틴 만날 땐 내가 가야지.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중요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람은 리창 총리예요. 중요도에 따라서 그냥 총리만 보낼 수도 있다. 좀 요런 게 없잖아 있다는 거. 알아보니까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면 거의 시진핑이 간대요. 솔직한 얘기로. 물론 리커창이 갔던 적도 있는데 애지간하면 시진핑이 거의 다 간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잖아. 리창 총리 이 양반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정상 정상이 아니라 그 정상, 국가 정상이 아니잖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상회의인데 왜 시진핑이 안 와? 그래도 와줘야지. 근데 지금 중국이 명분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명분. 지금 중국이란 국가에 이 중국이란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최고 지도자가 누구야? 당연히 우리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해? 이 양반이지. 이 양반이지. 근데 중국은 우리는 집단 지도 체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어. 자, 이거 뭔 개소리냐? 중국에 정치국 상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가 중국 공산당, 중국이란 국가를 정치로서 다스리는 최후의 아주 높은 그 기관으로 교과서에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금 7명이야. 7명인데 이 안에는 시진핑도 있어. 그리고 리커창 같은 총리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5명인 거야. 총 7명이 중국을 다스린다. 집단 지도 체제를 하고 있다. 집단으로 이제 7명이 지도를 한다. 국가를. 그 얘기야. 그래서 얘네 오피셜은 7명 전부 다 정상이다. 7명 중 아무나 보내도 정상인 거다. 좀 요런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뭐 자기들 주장이에요. 근데 자기들 주장인데 솔직한 얘기로 좀 우리나라라든가 일본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잖아요. 한중일 정상회담인데 자꾸 총리가 와, 자꾸 뭐 딴 사람이 와, 그거 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이나 일본 정부가 그렇게 뭐 딱히 문제 삼고 그래온 전례가 없대요. 뭐 이 총리가 왔다고 해서 대화 안 되는 거 아니거든. 만나기 전에 좀 어느 정도 좀 일정이나 대화할 내용이나 이런 거 쇼부 다 쳐요. 그러고 나서 만나는 거라서 시진핑이 안 와도 애지간하면 다 해.
비슷해. 내용이 달라지게 크지가 않아.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지금 근데 이제 총리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안 좋게 볼 필요가 있기는 있어. 왜냐하면 시진핑이 지금 3기 집권이 시작됐습니다. 3기 집권. 옛날에는 그래도 리커창이 있을 때만 해도 국가주석이랑 이 국무원 총리라고 해요. 중국의 총리. 이 총리가 어느 정도 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꽤. 근데 이거를 시진핑이 3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또 그런 거 없어. 굉장히 그 총리라는 사람이 있으나 마나하게끔 다 추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저 정상회의를 하면 오셔야지. 오셔야지 웬만하면. 왜 안 와? 본인이 아주 다 총리 그냥 허수아비로 만들었으면 와야지 이제 본인이. 자 근데 자 이번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거를 하면요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보통 언론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런 대화를 했다, 이런 거를 뭐 서로 뭐 협의를 했다, 뭐 이런 거를 뭐 말을 맞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그로 안 끌리려고 말을 어떻게 뱅뱅 돌렸는가.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얘네가 뭘 협의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이번에 봐봐. 이번에 한중일 만나서 정상이. 근데 한반도 비핵화. 한국은 어차피 핵무기가 없으니까 한반도 비핵화는 뭐야?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거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공동으로 재강조했다. 재강조했다. 뭐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야. 뭐 삼국이 함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뭐 옛날에도 노력해왔지만 계속 노력해 나아가자. 재차 강조했다. 끝이야. 뭐가 없어요 이거. 뭐 추가적인 사인도 뭐 서류 만들어서 딱 사인도 좀 하고 뭐 시부에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없어. 자 그리고 이번에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국이 공급망을 협력 강화하자. 공급망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중국이 산업망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공동선언문에 넣자고 했대요. 근데 일본이 반대했대. 자, 이 공급망이랑 산업망이 뭐냐? 공급망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재가 제품이 돼서 소비자한테 가는 그 과정을 공급망이라고 해요. 이 공급망에 대한 거는 삼국이 협력하자. 좋다 이거야. 근데 산업망은 특정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AI, 전기차, 반도체 이런 거 지금 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특정 산업망에 대해서 협력을 한중일이 같이 강화하는 뭐 공동선언문을 넣는다. 이거는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일본 같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 같은 거 하나하나도 고쳐. 저런 거 만나면은 요런 게 좀 있어요. 요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번에 정말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전반적인 외신, 미국이나 이제 그 유럽 외신들의 전반적인 이제 얘기가 뭐냐? 역시 미국의 예상대로 삼국이 졸라게 가까워지는 일 같은 건 없었다. 역시 미국의 예상대로 삼국이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았다. 요런 내용이 지금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하는 거야.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냥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한중일. 자 근데 오늘 무슨 뭐 한일중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이런 내용만으로 끝내면 지금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외교를 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란 국가가 자기들이 대국이고 뭐 중국몽이 있고 뭐 그 말은 뭐 화려한데 도대체 외교를 어떤 식으로 하는 나라냐? 주먹구구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라가 크니까. 미국의 정치학자들이 보기에, 그리고 솔직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학자들, 국제 정치학자들이 보기에 한국이란 나라는요 정권마다 외교 노선이 크게 달라지는 편이다라고 봐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트럼프 정부 때 중국 때리게 했었어요. 바이든 정부 때 멈췄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줄기는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동안 문민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 이후에 정권별로 외교가 너무 좀 확 바뀌는 게 있다. 요런 평가를 좀 받아요. 사실은 국제정치 정책의 일관성이 좀 없다. 그런 국가로 좀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 솔직한 얘기로 나라망신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국내 정치는 그렇다 쳐도 국제정치적인 정책 같은 거는 노선을 어느 정도 좀 정해놓고 가야 되거든요. 나라가. 근데 그거를 너무 확 하고 5년마다 바뀌어. 그럼 다른 나라들이 신뢰를 안 해요. 사실은. 쟤네 이번에는 5년 동안 임기 초부터 나랑 뭐 협정했는데 우리나라랑 한국 쟤네 5년 뒤에 또 언제 말 바뀔지 몰라.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게. 저게 좋은 게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다른 나라 입장에서 신뢰가 떨어져서. 중국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역대 중국 주석들이죠.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까지. 자, 지금까지 5명의 주석이 있었어요. 국가 지도자가. 그죠? 중국은 외교 방법이 일단은 마오쩌둥부터 천천히 얘기할게. 우선 중국의 외교 변화. 1940
1949년 장제스가 대만섬으로 튑니다. 그리고 공산당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해요. 그 장면입니다. 저 사진이 지금. 자, 건국하자마자 마오쩌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공산주의의 아버지 국가 소련을 중심으로 우리 여러 국가들과 단결해서 다 함께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저항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꼴 개판이었어요 그때. 1, 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에 중국은 진짜 쑥대밭이 난 나라였습니다. 중일전쟁 겪었죠? 계속해서 전쟁이었습니다. 끊임없었어요. 그리고 장제스와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이 또 싸우고 국공내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도 싸웠지만 동시에 일본이랑도 싸워야 되는 아주 피곤한 그 시기였죠. 그죠? 그래서 49년도에 나라 처음 세우자마자 개판이었어요. 나라가 아무런 인프라도 제대로 없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나마 자기들과 이념적으로 맞았던 소련이랑 이제 그 붙어 먹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근데 1960년대부터 소련이랑 중국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면 정말 좋은데 국경이 붙어 있거나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요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요. 대부분. 왜? 붙어있는 만큼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별의별 에피소드, 별의별 전쟁, 별의별 지랄 발광을 다 해왔거든요. 서로. 좋은 일도 있었을지 몰라도 아주 그 개 같은 일도 서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솔직한 얘기로 한국사 보면은 중국이랑 일본 짜증나죠? 러시아도 나오긴 나오는데 구한말에 고종 때 이제 러시아 나오긴 하지만 그 이전 역사 보면은 일본 짜증나고 중국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잖아. 그런 것처럼 중국이랑 러시아도 옛날에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었잖아요. 서로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같이 뭐 잠시 편먹은 것 같아도 오래 가기가 힘든 거야. 중국이 핵 개발한다는데 소련이 협조 잘 안 해주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경 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별로 오래 가질 못해요. 그래서 1960년대부터 갑자기 중국의 외교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미국 편도 소련 편도 아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다. 제3지대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건국 초기에 마오쩌둥이 분명히 공산주의 소련을 중심으로 단결해서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저항하자고 했는데 한 십몇 년을 흐른 거야. 솔직한 얘기로 십몇 년 만에 우리는 미국 편도 아니고 소련 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의 반공주의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이 중국은 소련이랑 항상 친했을 것이다. 항상 이 공산당 새끼들 다 똑같은 새끼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1960년대부터는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처럼 이제 좀 서방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닌데 소련 편도 아니고 애매한 나라들 있잖아요. 아프리카 지역 같은. 그런 데에 일단 지원을 깨작깨작 해주면서 이제 중국이 언젠가 이제 저 국가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우리도 대국이 될 것이다. 이런 걸 준비했던 거죠. 그리고 나중 가서는 1970년대부터 이제 비밀리에 미국이랑 이제 사부작 이제 비밀리에 만나고 회담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만납니다. 마오쩌둥이랑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아예 수교까지 해요. 1979년에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수교를 해. 근데 중국이랑 수교를 하면 대만이랑은 수교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 경쟁을 했어. 대만이랑 수교한 나라는 중국이랑 수교하면 안 되고 중국이랑 수교한 나라는 대만이랑 수교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근데 미국이 대만이랑 수교하고 있었는데 1979년에 중국이랑 수교를 했잖아요. 대만이랑 수교 끊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제 대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아예 중요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당시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 대탕트라고 하죠. 대탕트. 서로 이제 관계를 이제 공산 진영과 미국 진영이 이제 서로 화해 모드로 가는 이런 대탕트 모드로 가다가 나중에 1989년에 무슨 일이 터져? 땅크맨. 아, 이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죠? 수많은 중국인들이 천안문 앞에 나가서 중국의 민주화를 외치고 공산당이 문제가 많다. 그 유명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납니다. 저때 최대 10,000명이 사망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진짜 많이 죽은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때였던 1989년, 1990년 이때만 해도 중국은 경제 개발을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햇병아리 국가였어. 경제 햇병아리 국가. 근데 이 천안문 사태 때 사람들을 막 오지게 때려잡고 이제 가두고 이제 막 고문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때리기 시작해요.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인데 경제 성장이 갑자기 경제 제재를 때리니까 진짜 환장하겠는 거야. 중국이.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였다? 덩샤오핑이었다. 덩샤오핑. 등소평. 이게 당시에 중국 공산당의 체제가 엄청난 위기였어요. 위기.
중국이란 국가가 이 덩샤오핑 시대 때 저 천안문 사태까지 왜 생긴 거냐면 솔직한 얘기로 천안문 사태가 중국인들도 이제 민주주의를 원하는구나. 단순하게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중국이란 국가가 점점 이제 개혁 개방을 하고 대탕트를 하면서 경제 성장을 갑작스럽게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옛날에 경제 성장 너무 빨리 되니까 개혁 개방 빨리 하고 경제 성장 빨리 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심화됩니다. 양극화 심화됩니다. 실업난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런 게 심해지니까 중국 공산당이라는 당 체제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가 천안문 사태까지 간 거지 단순하게 민주주의는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타이밍에 저 천안문 사태가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경제 제재를 때린 거야. 방금 전에 천안문 사태 왜 생겼다 그랬어요? 덩샤오핑 체제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사람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터진 거야. 천안문 사태가.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좋아졌어도 인플레 심해지고 양극화 심화되고 그 빈자들은 더 빈자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게다가 천안문 사태에서 사람까지 10,000명을 죽였어 막. 그러니까 덩샤오핑 있잖아요. 큰일 난 거야 지금. 중국 공산당 체제의 엄청난 위기였던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덩샤오핑이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짜져 있자. 능력과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짜져 있자. 도강량해죠. 도강량해. 사자성어로. 짜져 있자. 이거를 덩샤오핑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강력하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시기에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소련이 해체됩니다. 소련이 망해가던 시기야. 중국이라고 갑자기 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덩샤오핑이 이제 우리는 짜져 있어야 된다. 전 세계의 지금 초패권 국가는 이제 소련이 아니다. 미국 혼자고 미국 혼자서 이제 미국 주도와의 전 세계 질서를 잡아서 다 이제 쥐고 흔들 것이다. 우리는 일단은 힘을 기르면서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 동안 짜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아까 말한 도강량해다 이 말이야. 도강량해. 쉽게 말하면 나대지 말고 미국 심기 건들지 말고 우리 코가 석자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먹고 살만해질 때까지 짜져 있자. 요거예요 지금. 자, 이 도강량해는 정말 덩샤오핑의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2001년에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합니다. 이게 WTO에 가입을 한다는 게 뭐 개나 소나 다 가입하는 거 아닌가? 이게 아니에요. 그냥 뻔한 국제기구에 그냥 가입하는 그게 아니야. WTO에 가입을 하겠다는 건요. WTO에서 얘기하는 룰을 웬만해서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라야만 한다는 거고. 개혁개방 자유무역협정 같은 거를 맺음으로써 이제 전 세계 국가들과 무역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WTO의 룰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야. 저기 가입한다는 거는. 중국이란 국가가 저 WTO에 가입했다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중국이란 국가에게 1990년대 2000년대는요 굉장히 착한 중국, 착하고 온순한 중국. 지금은 중국 정부가 지들 멋대로 다른 나라도 까고 동북공정 같은 역사 왜곡도 하고 심기 건드리는 짓을 많이 하잖아요. 국뽕도 심하고. 근데 1990년대 2000년대는 그런 게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내가 하나 물어볼게.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중반까지 솔직히 우리나라 반중 정서가 지금처럼 극심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드 보복을 기점으로 하면서 굉장히 극심해지지 그전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어요. 반중 정서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냥 그랬죠. 딱히 관심도 없었고 사람들이. 이게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된 거야? 덩샤오핑 덕분이다. 도강량회. 다른 나라 심기 건드리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경제 성장을 쭉쭉 해나가야 된다. 이 얘기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2가 됩니다. 전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돼요. 이게 근데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요. 전 세계 자본주의가 미국 질서 하에 돌아가고 있었던 시기예요. 진짜 1990년대 2000년대는요.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했어. 다. 그 누구도 함부로 개길 수 없었어.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러시아의 푸틴도 처음부터 개긴 거 아니에요. 푸틴이 본격적으로 미국한테 개긴 거는 2008년부터입니다. 근데 그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부르죠. 그 2008년에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를 조율하면서 개기는 거야. 러시아도 그냥 개나 소나 그냥 아무 때나 개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기를 보면서 개겨 보면. 근데 이때 진짜 중요하죠 또. 저 2008 금융위기 우리 또 재테크의 달인 MB가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엄청난 어록을 남긴 그 유명한 시기 아닙니까? 그죠? 2008년 이때 중국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란 국가의 경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지니까 전 세계 금융시장과 자본들이 미국에 대해서 돈이 조금 빠져. 그러면서 중국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전 세계 자본이 전부 다 중국만 쳐다봐야지만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지만 중국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저때. 자, 그러다가 2012년에 중국의 국가주석이 후진타오에서 시진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석이 되자마자 덩샤오핑이 얘기하던 도강량해 이빨을 드러내지 않고 짜져 있자 이거를 발로 뻥 까버리더니 갑자기
우리는 대국이다. 우리는 중국몽을 이제 중화민족, 위대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국뽕을 치사량으로 이제 뿌리면서 역사 왜곡을 더 심하게 하고 이 중국몽 드립을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 중국은 2049년까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인생몽 반야 좋기 반미 성형외과 주식회사 새벽그룹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 김도우 후츠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카논엔 이름 없음 XX129XX 잘매 갱다 탁성 시우피 최영인 정진 배부른 다람쥐 진우파 마차슬리 로제 길병자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